종목 고민을 뻥 뚫어보는 시간, 종목 상담 119.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오락가락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까지 7거래일째, 코스닥은 6거래일째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9만 원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2차 전지주들의 반등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종목 상담 119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은 홍프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홍프로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수익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총 4종목이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목표가 달성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9,300원 달성을 했고요. 고가 기준 수익률 19.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에 제시한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19,000원 거의 가까이 다가선 상황이고요. 현재 수익률 14%, 이번 달에 제시해드렸던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12.8%, 지난주 공략주인 시노펙스는 현재 7.1%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섹터의 4종목들 잠시 후에 전략들 리뷰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와 유튜브 2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햄버거나 커피 선물도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로 역시 궁금한 점들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프로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끝쪽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0509 입력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전문가님의 선물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상승 포착 레이더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홍프로 3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 홍프로의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인데요. 이 선물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샵 3772번으로 홍프로 문자 빠르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하루 종일 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온라인 무료 방송의 주제는 하반기 실적주 일선 대공개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종목 상담 119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2글자를 입력하셔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안내해드렸고요.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만나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후 5시 여러분들의 답답한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 동안 홍프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대장주들은 살짝 숨고르기를 했지만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까요? 시장 얘기보다는 네. 그냥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얘기를 하려고 오늘은 어. 하반기 실적주를 체크하자. 하반기 이제 상반기도 거의 다 갔죠. 이제 실적주를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네. 예전부터 지금 종목들이 대다수 이제 뭐 시간이 걸려도 올라오는 이유는 네. 실적이 기본적으로 좀 베이스에 깔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사실 저번 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한미 반도체가 신고가를 냈고 나머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시간 지나고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리포트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나오다가 이제 바뀌는 게 뭐 바닥은 쳤다.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 이런 뜻이지 뭐 9만 원의 목표가를 잡는 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현재 7만 원 초반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6만 원 후반권에 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잡을 때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옛날에 상단이 지금 9만 5천 원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 실적 대비는 사실 9만 원이 어찌 보면 상당히 멀긴 한데 일단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7만 원 안착되면 좀 안정되는 부분도 있고 현대차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적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께서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반기를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종목들 움직임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삼성전자 리포트에 대한 의견도 함께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마감이 됐을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시장이 사실 좀 네. 오늘 안 좋은 게 네. 상승은 양쪽 다 나왔지만 네. 오전 아마 오후 1시까지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네. 상승 출발 이후에 기간 오늘 코스피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주 흐름도 양호했고 그래서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전에는 매도였지만 11시 이후부터 매수 전환이 됐고 기관도 마지막에 매수 전환이 되면서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지수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41% 상승한 2,567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84% 상승한 859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이달 내에 타결될 거라는 기대감과 예상인데 이제 이로 인해서 향후에 후폭풍이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또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지방은행 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방 국가 부채 한도 그쪽에 이제 전부 다 포커스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은 어찌 됐든 뭐 중간에 지표가 나오는 그런 것보다는 부채 한도를 지금 6월 1일로 디데이를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니케이는 오전에 상승이었는데 오후에 차익 매물 때문에 하락했고요. 상해, 항생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은 연일 상승했고 금일 아무래도 차익 매물로 하락을 했는데 내부 내용은 또 엔저 부분하고 또 버핏이 물산 상위주에 대한 매수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 중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중 압박이 EU하고 이번에 G7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뭐 미중 대립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그 부분과 경기 부양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또 교체하면서 향후에 또 기대감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이슈가 이제 마이크론 생산 얘기 때문에 또 좀 최근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반도체 둘러싼 미중 심화 때문에 국내에 영향을 주지만 또 그 현지에선 또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하락한 것 같고요. 위안화 약세도 지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 또 하나는 환율이 올해 들어서 위안화가 최저치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중국과 항생 지수를 누른 걸로 보여집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5.4원 하락한 1,312원 70점 마감했고요. 시간에는 조금 움직이는데 이 부분은 좀 있다가 뭐 전체적으로 1,340원 갔다가 다시 1,312원 13원대로 내려왔는데 1,300원이 이탈됐을 때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서 시장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미중 갈등도 살펴보셔야겠고 또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다시 한번 이 1,310원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1,300원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외국인의 또 포지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과 외국인 수급 흐름 함께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잠시 후에 저희가 고민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와 유튜브 두 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햄버거나 커피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 받고 싶으시다면 꼭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접수 가능하니까 댓글로도 궁금한 점들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문가님의 선물도 오늘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 포착 레이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참여 코드 0509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홈프로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요. 홈프로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홈프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또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선물 중에서 첫 번째로 상승포착 레이더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선물일까요? 일단 뭐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21선 근방에 있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뭐 몇 종목이 좀 급등하기는 했는데 사실 네. 급등한 종목들은 제가 좀 조심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상적으로 2, 3% 내외에 있는 종목들은 뭐 많이 오를 땐 20, 30%까지도 오르지만 그래도 어떤 추세로 봤을 때는 여러분께서 한 10% 전후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당일날 테마주가 좀 움직일 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한번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란톡에 오시게 되면 급한 뉴스나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올려드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무산됐다. 그러니까 뭐 이유하고 이 부분은 미국이 항공연방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 4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선 포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또 시장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시고 상승포착 레이더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을 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홈프로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는 실전투자 공략주 수익률 리뷰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총 4종목에 대한 수익률 리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 19.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KH바텍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사실 시간을 끌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폴더블 신형이 올해 삼성전자가 아이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또 G 플립하고 이제 G 폴더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마 보통은 8월 초에 나왔었는데 올해 얘기 나오는 뉴스상은 7월 25일쯤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형이 저도 전화기를 쓰고 있지만 좀 주름이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힌지 쪽이 기존의 단가보다 상당히 높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아마 어차피 KH바텍이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파인 엠텍이나 그리고 이제 세경 하이테크 이런 종목들이 후순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나 그런 부분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가격권 내에서는 사실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추세로 보게 되면은 아직도 여력은 좀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2분기 때 실적이 좀 성장을 하게 되면 저는 그래도 기존의 고점 자리인 22,000원대까지를 2차 목표가로 수정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에서 지금 매물대를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정리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현재 가격대에서 19,000원만 이탈 안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배열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올리면 22,000원을 2차 목표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종가로 19,000원 이탈하게 되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고 하니까 그때는 전량 익절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KH마텍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22,000원 전략 수장해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세경 하이테크인데 오늘 장중에 18,4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작년 9월 이후 가장 또 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제 수익률이 14%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세경 하이테크 어떻게 볼까요? 사실 똑같습니다. 폴더블 신형인데 네네. 세경 하이테크는 사실은 데코 필름이라는 걸 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전화기에 보면 뒷면에 필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글라스로 하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데코 필름을 많이 하고 그게 중화권에도 사실 고객사가 확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세경 하이테크는 또 하나는 세스맷이라는 회사랑 2차 전지 쪽에도 뭔가 얘기는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아직 본격적인 부분은 아니고 뉴스가 솔랑솔랑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거는 뭐 저점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수렴 이후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돌파가 될 듯 하면서 목표가를 제가 사실 좀 다른 종목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졌던 구간에 상당 구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평소 때 같으면 목표가 달성인데 제가 목표가 자체를 조금 높게 잡아놓은 상황이라서 19,000원이 예전에 2022년 9월 달에 상당 가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리까지 한번 지금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요. 흐름은 아직 유지되고 있고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매물대가 있는 상황 자리이기 때문에 19,000원 목표가 유지하시고요. 지금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상승이 3일째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종가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17,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기 때문에 목표가 19,000원 그대로 유지하시고 혹시라도 19,000원 가면 철저하게 비중 관리하시면서 나머지 또 가지고 올라가서 뭐 2만 원을 보든가 이래야지 일단은 지금은 19,000원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9,000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렸고 다만 비중 조절 목표가 부분에서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17,000원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주 수요일에 굉장히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17% 강세로 17,42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수익률이 12.8%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원 미디어는 어떻게 볼까요? 사실 지금 그 슈퍼마리오 이슈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게임 중에 디아블로도 이제 대원 미디어가 연관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핫한 그룹 중에 피프티인가 그쪽이 네. 대원 미디어가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워너브라더스 워너뮤직하고 네. 뭐 얘기하자면 복잡한데 그래서 원래 관련주가 FSN하고 뭐 대원 미디어 이렇게 뭐 몇 종목이 있는데 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슈긴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하고 뭐 최근 뭐 인기 있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17,000원을 종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만 가면 지금 계속 옆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2만 원 근처부터 계속 밀린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서요. 목표가는 그대로 18,000원 이상을 유지하되 종가로 17,000원이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께서 신경 쓰셨다가 18,000원이 넘어가면 정고점으로 한번 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8,000원대부터 저항대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하단으로 그렇다고 많이 내려가지도 않아서 기존에 떨어졌던 자리인 18,000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고요. 위치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5,8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하반기 때 조금 이슈가 더 생길 수 있는 게 일본에 많은 애니메이션이 진출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워낙에 닌텐도 한국 총판이기 때문에 또 닌텐도는 게임 출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라도 무슨 이슈가 있는 게임이 하나 나오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 목표가 18,000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난주 공략주 시노펙스인데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제시해드린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목표가 80원 못 미쳤네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볼까요? 사실
제가 원래 선호하는 류의 종목은 아니었는데 작년에 일단 실적이 네. 좋아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웸블레인 필터라는 부분이 뭐 요즘 워낙에 환경 문제나 그런 부분도 있고 반도체에도 순수한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 계통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우디의 수처리 때 무슨 이슈가 나오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일본하고 전기차 배터리 FPCB 쪽이 공급을 한다는 이슈가 연초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바뀌었고 수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살짝 그날 점프해서 시작은 했는데 크게 무리는 없고요. 저는 사실 현재 구간에서 3,000원이 이탈하면 좀 추세 보면서 다시 한번 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3,300원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저항대로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은 사실 시총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급등하면 그 위로도 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3,000원이 이탈하면 조금 좀 기다려서 타이밍을 노리시고요. 위로 바로 추가로 올라가면 3,000원대 목표가 유지하시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노픽스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 3,300원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잘 가고 있는 4종목에 대한 리뷰를 또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금요일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개장 전이죠.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하반기 실적주 일선 공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마 일단은 뭐 대형주 쪽에서 네. 보실 만한 게 있긴 한데 사실 지금 현대차는 저는 17만 원대부터 얘기한 사람이라 네. 근데 지금 거의 20만 5천원에서 21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반도체주 중에 한 종목을 지금 일단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하반기 때 여러분께서 20, 30% 이상 좀 확률적으로 보실 수 있고 실적이 지금은 좀 감소되더라도 3분기부터 그러니까 반도체는 항상 안 좋다 할 때가 바닥이었던 경우가 많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상화가 되면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2차 전지는 사실 계속 말씀드린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 실적이 성장한 부분이 인정이 되는데 주가가 또 그만큼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쵸. 혹시라도 뭐 지지선이나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반기 실적주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석이나 참가 2글자를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홈페이지 통해서 직접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종목상담 119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얼굴이 보이고 아래 네모난 빨간색 네모가 보이실 텐데 그 버튼을 누르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2가지 방법으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또는 유튜브 2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문자 상담 채택되신 분들께 햄버거나 커피 교환권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선물 받고 싶으시다면 꼭 문자로 참여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33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한미사이언스 매수가가 5만 원에 비중 10%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오늘 38,1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올해 좀 초반에 굉장히 또 강세가 나왔었던 종목인데 한미사이언스는 4월 달 고점이 47,75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만 원 아래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시청자님 매수가는 5만 원대라서 이제 매수하신 지 거의 한 1년은 되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 어떻게 좀 볼까요? 한미사이언스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뭐 어찌 됐든 네. JVM이라는 아주 알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JVM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약국의 이제 조재용 그 포장기 쪽 프로그램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데 회사가 워낙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왜 한미사이언스는 이렇게 됐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버행 이슈로 아마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완납 부분하고 향후에 지금 지분을 국내 대형 투자자 쪽에 라데팡스라는 데다가 11% 정도 지금 넘기는데 5월 말에 펀드 조성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쪽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부양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신약 얘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다른 제약사보다 지금 강세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녹십자나 뭐 셀트리온은 어찌 보면 제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 대장주.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지금 수급이 꼬여 있을 겁니다. 실적이 지금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좀 강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잠깐 수급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연기금 투신이 지금 거의 2주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이유는 그만큼의 매물 압박이 있었다. 47,500원이 직전 고점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20선이 아무래도 바로 안착되는 것보다는 4만 원 안착이 중요한데 저는 이번 주 말이나 그 정도 되면은 20선에서 이탈된 지 지금 1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안착되는 부분 4만 원대 확인을 하시고요. 이 종목이 이제 전체적으로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종가로 4만 5천 원이 넘게 되면 저는 상승세는 나올 거로 보여지고 혹시라도 이슈나 뭐 그런 부분이 나오면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시청자님 매수가인 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워낙에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정배열로 지금 바뀌는 부분에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는 오버행 이슈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매수가인 5만 원 그리고 하단의 지지가는 37,000원 구간 자리가 지금 깨졌다 올라왔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는 36,000원대는 이탈하면 직전에 지지받던 자리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종목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 가격대는 꼭 체크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래로 37,000원 이탈 여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로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67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문자. 종목은 SK네트워크스이고요. 매수가가 6,010원에 비중은 7%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SK네트워크스 오늘 종가 4,810원이고요. 역시 최근에 단기 고점이 5,000원이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6,000원대 굉장히 매수하신 지가 재작년쯤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1분기 실적도 좋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SK네트워크스 6,000원대까지 또 회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워낙에 실적이나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문제는 네. 이제 뭐 SK 쪽의 판매 부분이나 유통 쪽도 돼 있고 네트워크스가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유통이나 그런 매출이 감소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전기차 충전은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되는 게 전기차 생산에서 이제 주행 시장에 나오는 대수보다 충전기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뭐 LG 헬로비전도 LG 쪽도 연관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요즘에 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대형주 쪽에서는 SK 네트워크스하고 이제 현대는 이핏이라고 현재 운영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향후에 전망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직전 고점인 5,000원이 안착이 되면 현재 구간에서 전체적인 방향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있죠. 워낙에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하기는 크게 무리는 없고요. 외국인이나 기관 보시게 되면 금융 투자가 거의 한 달 내에 샀는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 매도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못한 부분인데 기관은 매도세가 많이 줄어드는 걸로 보여져서 크게 나쁘진 않고요. 5,000원이 안착하면 저는
6,000원대는 아직 모르겠고 5,000원, 500원까지는 일단 올라간다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000원 부분은 이평 각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버슈팅이 나오면 여기서는 매수가에 무조건 매도하는 게 좋고요. 현재 자리에서 5,000원이 안착하면 5,500원, 그다음에 이제 5,800원대를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 만약에 이쪽 이슈가 크게 나오면 사실 좀 한번 이슈로는 좀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문제는 좀 눌러있는 상태고 또 외국인 매수세가 좀 필요해서 이 부분은 체크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4,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배열로 어느 정도 이제 바뀌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새로운 렌터카 이슈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또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도 단계별로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또 이슈 주목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당첨되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1번님께는 햄버거 교환권, 6755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저희가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또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 보시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선물이 이제 상승 포착 레이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선물은 홍프로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이 두 번째 선물 홍프로 큰손 매집주 3일 이용권은 또 어떤 선물일까요? 일단 뭐 최근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네. 시황을 알려드리는데 뭐 시황은 거의 한 100자 이내로 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여러분께서 조금 스윙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세종공업이나 그동안에 이제 드린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주가 1개월 내에 상당히 많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약간 이슈가 있고 대신에 실적은 좀 그래도 무난한 종목들 말씀드리고 대형주는 사실 요즘 피하고 있습니다. 좀 네.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분석을 자세히 해드리고 종목을 시장이 좋을 때는 뭐 3종목까지도 나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두 종목 정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유튜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시에 바센님께서 인사해 주셨고요. 팅쭈님, 조선강국님, 푸른정원님, 꼼지님 많은 분들께서 또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인사를 나눠주셨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비타민님의 상담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한세실험이고요. 매수가 18,150원에 비중 50%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세실업 오늘 16,340원으로 끝이 나서 약간 이제 손실 중이시고요. 매수는 이제 최근에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고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 좀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도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원래 OEM, ODM 업체고 원래 영업무역, 뭐 한세실업 네. 있는데 문제는 잠깐 생각해 보시면 옷은 여름에 비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텍스 부분은 다른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OEM, ODM 베트남 쪽 공장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글로벌 패션 고객사 중에 갭하고 핑크, H&M, 타겟 뭐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작년에 워낙 성장을 많이 했고 한데 비수기 영향을 좀 있을 수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조금 안 좋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전부터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내수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고 기관도 최근에 매도입니다. 그러다니까 박스권에서 보게 되면 저평가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약간은 가을이 지나야 많이 상승하는 종목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구간상은 일단 240선이 안착이 돼 있는데 문제는 수급이 꼬이다 보니까 상승이 안 나오고 시청자님 매수가가 아마 이 자리 정도 되는데 저도 사실 한 2만 원까지는 그래도 상승할 거로 봤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다른 쪽이 시장이 살아나다 보니까 아마 약간은 소외되는
부분이 소비재 쪽 관련해서 내수주로 돼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현재 구간상은 매수가 넘어가면 목표가를 2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사실 등락으로 보면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이라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급격히 하락한 건 아닙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16,000원이 이탈하면 사실 지금 하단권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박스권으로 내려오면 지금 15,000원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실적이나 그런 부분 감소한다는 뉴스가 좀 있는데 네. 그래도 워낙에 저평가 종목이긴 해서 나쁘진 않지만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지금 약간 좌지우지 당하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지금은 위로 올라갔을 때 17,000원대 돌파해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목표가는 최종은 2만 원 그리고 하단으로 16,000원이 이탈하면 조정기가 길어진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만 원, 아래로는 16,000원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밤 11시에는 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초급등주 11패턴 매매 기법이 방송될 예정인데요. 안전한 급등주 매매 기법의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접수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03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KG ETS, 매수가가 21,000원에 비중 30%입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KG ETS 오늘 종가 14,270원으로 끝이 났고요. 굉장히 또 급등락이 심했던 이제 KG 그룹도 전반적으로 급등락이 있었는데 전문가님 KG ETS 어떻게 볼까요? KG가 왜 올랐을까요? KG 모빌리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KG 모빌리티 합병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죠. 그러면 일단 재료 소멸이 돼. 네, 이렇게 그쵸, 간단하게 그쵸. 알려드린 게 이거는 근데 제가 사실은 노란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합병 끝나면 일단 조심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주가가 사실 저평가다 고평가다는 이슈도 있었지만 그 KG 스틸하고 KG ETS 거의 KG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한 번에 묶음으로 올라갔고 이제 KG 이니시스는 좀 약했습니다. 근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항상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는 이슈가 끝났는데 그 종목을 고점까지 올라간 이후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고 다시 나중에 이제 어떤 이슈나 그런 부분인데 사실 KG 모빌리티가 사실 지금 전망은 좋지만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된 것뿐이지 성장주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는 꼭 잊어버리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 예전에 이제 거래 정지돼 있다가 재상장을 하는 이슈 때문에 같이 종목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합병 이슈는 소멸이 됐고 현재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 회사가 원래 폐기물이나 그런 쪽 그리고 이제 향후에 지주사 역할도 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 기준은 충족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KG 모빌리티가 향후에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전기차 출시하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조립 완성도나 그런 부분 뛰어나겠지만 현대차랑 기존의 GM이랑 그쪽이랑 견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용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RV 전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부분에 이제 얹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저희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수급을 보시더라도 기관들은 사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외국인하고 계속 매도했는데 최근에는 좀 뜸하고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 20선 안착 부분, 장대 연봉이 나왔던 하단 가격이 16,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그런 부분으로 논하기보다는 재료 소멸로 내려갔기 때문에 16,000원이 올라오면은 뭔가 추세가 바뀔 수 있는데 바로 급등할지는 미지수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1차를 지금 대략적으로 중간 가격인 19,000원을 말씀드리고 만일에 급등하게 되면은
2만 원대 초반권까지 장대 항복 나온 데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모빌리티 관련해서 그 이슈를 갖다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재무제표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13,000원 이탈하면 다시 한번 조정을 줄 수 있으니까 아직은 수렴이 좀 필요한 구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단에서 올라간 가격이 원래 이 종목이 10,000원대부터 시작해갖고 30,0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이라서 좀 조정과 뭐 등락을 좀 거쳐야 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좀 손실을 줄여서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0876번님의 문자고요. NK맥스 매수가가 18,0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NK맥스 오늘 12,9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3월 달에 이제 9,400원대 저점을 찍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역시나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신데 전문가님 NK맥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쪽 면역세포 치료제인데 이제 네. 예전에 이제 고형암 최종 결과 테스트한다고 기사 나온 게 있었고 알츠하이머가 원래 제일 지금 시장에서 핫한 거는 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신병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기사 본 거는 작년 말쯤에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 자회사 상장한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네. 제약바이오 쪽은 솔직히 이슈로만 체크하는 부분이라서 실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240선을 붙이고 있는 부분은 뭔가 좀 움직이려고 모양새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사실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뭔가 이슈가 나오면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240선이 지금 이 연두색인데 13,000원 후반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좀 약간 중간중간에 들어온 걸로 봐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그렇게 되면 13,000원대 후반권이 돌파하게 되면 직전 고점으로 갔을 때 16,000원대가 예전에 지지받다가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 된 거라서 일단은 급등하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는 16,000원을 일단 13,000원 후반권 돌파됐을 때 1차 목표가 그리고 시청자님 매수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숫자로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고형암 치료제라든지 뇌전병 치료제 관련 이슈가 나오면 급등을 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 사실 제약바이오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수 키높이를 맞출 때 항상 제약바이오가 한번 강세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현재 위치에선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12,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또다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미국에서 하거나 외국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기사를 한번 참고를 하셔갖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로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6,000원 후반대 정도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두 분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55번님께 햄버거 교환권, 0876번님께 커피 교환권 저희가 한 달 내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등매매 전문가의 초급등주 11패턴 매매 기법이 방송될 예정인데요. 안전한 급등주 매매 기법의 노하우 또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놓치지 마시고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종목이 조금 여러분께서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신성 네. 델타테크는 원래 생활가전하고 2차 전지 부품 제품을 이제 부품하고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인버터하고 PCB 쪽도 제조를 하면서 사업 영역 확대를 하면서 OEM, ODM 쪽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부문으로 사실 신성 쪽에서 이제 이 그룹사 중에 델타테크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의 수주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가전부품 쪽도 좀 수출 물량이 코로나 이후에 성장하면서 올해 아마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관련 배송 로봇인 그 로봇이 있는데 네. 그 스타트업인 모빈하고 이 회사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사가 있고요. 원래 신성 델타테크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예전에 들어가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최근에 충분히 조정을 거쳤고 실적 성장세도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오늘 약간 소폭 하락한 11,620원에 마감했는데요. 11,300원을 여러분께서 매수 구간, 실전 투자 공략 구간으로 보시고요. 등락에서 1차로 고점을 갔을 때 자리를 보시게 되면 직전에 몸통까지,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에 지지받던 가격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정배열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상은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로 올라가게 되면 직전 고점 자리인 13,0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락했을 때는 박스권 하단인 1,300원이 이탈하면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전년 대비를 확 넘어가게 되면 또 실적주도 바뀝니다. 거기에 또 이제 현대차 배송 로봇 관련 또 이슈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보통 2차 전지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실적주로도 엮일 수 있고 그리고 현대차 로봇 관련 이슈도 함께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3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공략주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내일 시장 전략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할 말이 그 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요? 부채한도 협상. 어찌됐든 6월 1일까지인데 잠정적으로 합의가 날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네. 만약에 불발이 될 일은 없겠지만 불발이 되면 디폴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파산인데 이제 뭐 정부의 세제 때문에 이제 무조건 파산된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러면 미국은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되게 긴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매커시랑 같이 얘기하는 우리 미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일단은 합의는 할 것 같은데 계속 질질질 끌고 있어서 네. 혹시라도 중간에 돌발 발언이 나오면 저희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1,300원대 초반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1,300원 밑으로 왔을 때 외국인 수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엄청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00원 이하로 갔을 때 시장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실적주는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셨다가 차후에 하반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시고 화이팅 하셔서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원달러 환율 1,300원 이상 이하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오늘 여기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